자, 일단은 이제 오늘 뭐 3일 동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이제 다행히 여러분들 쉬시는 동안에 이제 여러 뭐 악재도 좀 있었고 호재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호재가 좀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 이제 유럽 증시도 지금 급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증시도 오늘 거의 다 급등 마감했거든요. 현재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도 2% 정도 급등하고 있고 그래서 뭐 오늘 전반적으로 다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증시가 이제 분노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분노의 반등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또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흐름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아무튼 잘 끝났어요. 잘 끝났고 내일도 이 상태로만 가면은 내일도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기대를 좀 하는데 일단 하나하나씩 좀 보죠. 네. 일단 이제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이제 2.5% 네, 급등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3.5% 이제 급등 마감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9월 달에 거의 뭐 내내 떨어졌어요. 그죠? 네, 9월 달에 하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이거를 이제 메꿔서 선모님 어서 오세요. 메꿔서 올리려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안 올라올 것 같이 생겼는데 또 막상 마음 먹으면 또 금방 올라오는 게 주식이에요. 네. 떨어질 때 속절없이 막 떨어지죠. 올라올 때도 야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올라오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이제 아시아 우리나라 증시도 잘 끝났고 그 다음에 여기 해외 증시도 좀 보여드리죠. 보시면 지금 이제 일본 증시도 2.96% 급등 마감했고 호주도 3.75% 급등 마감을 했죠. 중국은 저기 국경절 연휴라서 쉬고 있고 대만은 2% 급등, 그 다음에 인도도 2%대 이제 급등 마감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다 2% 이상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 증시인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만큼 힘을 못 썼던 게 독일 증시 뭐 그렇죠. 근데 독일 증시가 현재 2.98% 3%죠. 3% 이제 초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 밑에 프랑스 그다음에 유로스톡스 50 뭐 네덜란드 뭐 스페인 이탈리아 할 거 없이 다 여기도 3%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어제가 우리가 월요일이었는데 공휴일 공휴일이어서 쉬었죠. 10월 3일 개천절이어서. 근데 아무튼 이제 호재가 좀 나왔는데 지금 잠깐만요. 그래서 전날 미국 증시가 여기 보시면 나스닥이 2.2% 급등 마감을 했는데 현재 여기 보시면 여기 나스닥 선물인데 한 2% 이상 급등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 가면은 오늘도 추가 급등을 조금 미국 쪽 추가 급등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나 기대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항상 기대를 많이 하시면 꼭 상처받으시더라고요. 현재 상황이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그리고 오늘도 지금 급등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얘기 많이 했었지만 영국 정부에서 감세안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들 아시죠?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또 이제 지겨우니까 그죠? 네. 왜 지겹다고 표현했냐면 시간 좀 지나면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제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올 것 같고 영국이나 그죠? 이런 데도 막 외환위기가 올 거라고 막 그러는데 안 그래요. 아무튼 이제 외환위기는 먼저 얘기해주고 오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제 뭐 영국 감세한 이것 때문에 뭐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하고 뭐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넘어서 속보가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영국 정부의 감세안 요게 이제 철회한다는 이제 입장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하고 우리나라 급등하고 지금 유럽 급등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영국의 감세안 철회.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들었던 건 그거죠. 영국 감세안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폭락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영국이 감세안을 뭐 하는 감세 정책을 펼치는데 그 돈이 다 해봤자 70조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 정부에서 그저 추경한 거에 반도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진작 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예,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신경 쓸 게 아닌데 지금 너무 이걸 가지고 지금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풀어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언론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영국이 감세한 정책을 이제 내놓은 것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세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원래 이제 그 세금이나 이런 이제 세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이제 발달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좀 민감해요. 영국 사람들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죠? 네. 그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걸 가지고 왜 전 세계에서 막 뭐라고 합니까? 그러더니 이 모든 금융시장 혼란이 영국 탓이다. 그런 식으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갑자기 주말에 아니라 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어제 우리나라 오후 3시 이후에 발표된 거니까 그 영국 시간으로 따지면 이른 아침 아니겠어요? 대충? 그죠? 대충 뭐 아침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또 바로 올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영국 감세안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어 놨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핑계로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을 흔들어 놨다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영국 브렉시트, 그 다음에 영국 뭐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막 망한다 그랬었는데 안 망했어요. 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빌 게이츠하고 뭐 그죠? 네,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뭐 맞기야 하죠, 그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 재산이고요. 네, 등록되어 있는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 뭐 빌 게이츠,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순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죠? 근데 이제 재산이 등록 안 돼 있는 사람 중에 제일 큰 부자가 누구겠어요? 로스차일드 이런 사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영국 왕실도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왕관 있죠, 왕관. 왕관이 그 하나에 뭐 수조 원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왕관. 그 즉위식 때 쓰는 왕관이 있죠. 네. 하나에 뭐 1조가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게 경매나 어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돈으로 값어치를 어떻게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데 그런 왕관이 제가 듣기로는 수십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십 개. 뭐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왕관만 해도 그만큼인데 그죠?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영국 왕실이.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영국이 망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아무튼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엔 해프닝으로 지금 끝나는 것 같은데 영국 감세한 철회 그러면서 미국 증시 급등했고 우리나라도 아시아 증시도 다 급등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거의 여기까지만 하고 그 오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아침에 이제 지수가 막 크게 급등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급등 마감했는데 삼성전자가 거의 4% 정도에서 끝났죠. 정확히 3.95%인데 21선을 이제 뚫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4% 정도에서 급등 마감을 했거든요. 아침에 시초가가 4% 정도 갭을 떠서 출발합니다. 예, 갭을 띄워서 출발했고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아침부터 공격적으로.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3.7% 여기도 이제 급등 마감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거예요. 투자자별 매매 종합인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투자자별 매매 종합 이거를 전문가 치고는 잘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요즘에는 거의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례적이거든요. 제 입장에서. 근데 이거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별로 안 샀어요. 아침보다 좀 늘긴 했는데 2,100억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이거는 많이 산 게 아닙니다. 오늘 지수가 양쪽 다 폭등 나왔죠. 2.5, 3.5 그죠? 근데 코스피에서 이거밖에 안 샀어요. 굉장히 조금 샀고요. 심지어 기관은 팔았어요. 지수가 2.5% 급등 나오려고 하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제 순매수를 같이 해줘야지만 저런 급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은 뭐 끝날 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산 거 조금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산 걸로 돼 있지만 장중에는 이렇게 사지도 않았었어요. 심지어 외국인이 선물해서 좀 팔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오늘 수급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지수랑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고 분노의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는 매우 간단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원리잖아요, 그죠? 네. 수요와 공급, 그죠? 즉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음에도 증시가 폭등 나온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갖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수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사람은 꽤 있었는데 파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냥 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오늘 거래량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네.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기관 수급은 솔직히 엉망이에요. 여기 보면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은행, 그지 연기금 다 팔았잖아요. 무슨 수급이 좋아요? 하나도 안 좋아. 그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파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이제 떠났어요. 개인들의 관심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떠났다고요. 이게 이제 나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쁘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개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틀린 말씀들은 아닌데 거꾸로 개인들이 많으면 정말 안 가요. 가더라도 난리를 지기면서 가고요. 정말 진짜 더티하게 가요. 네. 근데 개인들이 없으면 그냥 새벽에, 그죠? 새벽에 고속도로 달리시는 기분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차가. 새벽에 무슨 차가 있어요? 쫙 가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개인들 많으면 그 퇴근 시간에 서울 그 항상 고실 쪽을 막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서울 사는 거를 싫어하는 게 길 막히는 거 난 너무 싫거든요. 네.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차 밀리는 거. 그래서 저는 차를 피해 다니는 이제 그런 약간 성향인데 차가 많을 것 같으면 그 지역을 안 갑니다. 불가피하면 가긴 가야 되지만 어지간하면 거기서 약속을 안 잡습니다. 네. 그만큼 차 밀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지금 개인들이 많으면 안 좋아요. 개인들이 없으면 새벽 고속도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았음에도 증시가 급등 나온 거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이 많이 털렸으니까요. 물론 이제 가슴 아픈 것도 있어요. 네. 굉장히 이제 매너도 좋고, 그죠? 네. 좋은 사람들도 요번에 많이 털렸거든요. 제가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분한테. 지금은 되게 착한 사람들이 털린다고. 내가 살다 내도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착한 사람들이 털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착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참고 남한테 승질 안 내고 그냥 꽉 참으면 돼요. 이빨 꽉 깨물고 아무한테도 이제 힘든 내색 안 하고 그냥 오롯이 그냥 참은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근데 그분들이 이제 털리는 거예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착한 분들이죠. 어떻게든 이빨 꽉 깨물고 이제 이겨내려고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이제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정신을 이렇게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아깝죠. 그분들이 원래 돈 좀 벌어야 되는 분들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털린다고요? 네. 조용히 끝까지 인내하던 분들 중에 털리는 겁니다. 이게 왜 털리냐면 보세요. 주식이 정말로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런 이슈 때문에 하한가 두세 개씩 맞고 요즘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거 아세요? 맨날 망한다 그러는데 하한가 없어요. 예? 내일부터 제가 이 얘기 잘 듣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맨날 언론에서 망한다 그러죠. 하루에 코스피 코스닥에서 지난주처럼 투매가 많이 나올 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평상시에는요 10% 이상 급락 마감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하한가 들어가는 거 별로 없습니다. 아니 맨날 망한다면서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유튜브 쪽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유튜브 쪽에. 네. 요즘에 유튜브에서 자꾸 이상한 글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유튜브 쪽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요. 거기 모르겠어요.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안티라는 게 아니라 뭘 써놨냐면 도와달라고 계좌번호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유튜브에 계좌번호 올리신 분이 있어서 네, 그거 올려버리려고 지금 1번 좀 찍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유튜브 쪽. 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네. 개인들이 지금 많이 털렸는데. 네네. 죄송해요. 지금 1번 찍어달라고 얘기하다가 말하던 흐름이 지금 끊겼어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뭐 말하다 보면 또 생각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지금 많이 털리셨어요. 네. 이겨내셔야 되는데 네. 그분들이 마지막에 털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바닥 징후가 하나 둘씩 쌓이는 거죠. 네. 바닥 징후가 하나 둘씩 쌓이는 거예요. 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지금 정황상으로 보면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증거는 많은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세력이 있잖아요. 되게 못되게 해요. 굉장히 못되게 하는데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저녁 방송 때 어떤 얘기를 하려고 준비했었냐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조정이지 않습니까? 조정. 네. 근데 저도 이제 주식 20년 이상 했고 전문가도 뭐 10년 이상 했는데 살다가 이렇게 조정이 긴 거는 처음 저는 보는 것 같아요. 네? 처음. 전문가가 이런 게 처음이라고 하면 전문가입니까? 아니요, 진짜 이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렇게 조정이 긴 거 처음인 것 같다. 자, 7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요건 좀 찍어보세요. 네. 손가락에 기부수하신 분들도 오늘은 좀 기부수를 풀고 요것만이라도 찍어보세요. 이건 찍어주셔야 되지, 찍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네. 손가락 기부사신 분들도 손가락 저기 기부사 잠깐 풀고 잠깐 찍어보세요. 이렇게 긴 조정 만나보신 적 있어요? 전 처음이에요. 네. 개별 종목에서 뭐 2년 3년씩 누르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오랫동안 누른 적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자, 7번 찍으신 분들 집중해서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이게 개인들이 지금 다 털려나갔는데 이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코스피 지수 갖고 얘기해 볼게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저기 외환위기부터 봅시다. 98년 네. 이때 진짜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외환위기 때도요. 잘 보세요. 외환위기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말고 여기서부터 98년도 여기 초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뻥 터졌잖아요, 그죠? 야, 여기가 3월달이에요. 3월달인데 여기가 어디에요? 6월달이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찍은 게 언제? 9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쌍바닥을 찍었는데 쌍바닥이 아니라 삼중바닥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삼중바닥이건 쌍바닥이건 네. 쌍바닥이라고 할게요. 대충 귀찮으니까 원래 삼중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바닥을 찍었는데 떨어지기 전에 3월달, 여기는 언제? 9월달. 그러면 9 빼기 3은 6이죠. 그러면 6개월 동안 고생시키고 바닥 찍고 바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3월, 9월. 아니 솔직히 외환위기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가지고 그때 우리나라 망했었어요. 망할 뻔한 게 아니라 망했었는데 기적같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3월 달인데 6개월 뒤에는 바닥을 찍었지만 1년 뒤에는 여기 있었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지고 왔으면 돈 벌고 나왔겠다, 그죠? 물타기 안 했어도, 그죠? 네. 그냥 들고만 있었어도, 그죠? 해피엔딩으로 다 잘 끝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코스닥으로 갈아타신 분들은 뭐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길어봤자 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6개월. 여기서 이제 별표, 네. 별표 5개, 10개, 네, 10개짜리. 조정은 길어봤자 6개월입니다. 제가 이 얘기 자주 했거든요. 길어봤자 6개월이다. 개별 종목에서는 이제 더 나올 수 있지만 지수나 이런 크게 보면은 한 6개월이면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외환위기 때도 6개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기억나세요? 이라크 전쟁. 이라크 전쟁 터졌을 때 그때 조금 구덩이 파고서 끝났고요. 2004년도에 금리 인상했거든요. 금리 인상 시기로 봅시다. 열심히 이제 전고점을 향해서 막 가고 있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이 당시에 이제 1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와장창창창 깨집니다. 왜냐면 미국이 처음으로 또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금리 인상. 근데 고점은 4월달이죠. 다시 회복됐을 때 언제? 10월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닥까지는 4개월이고요. 다시 여기까지 오는 데는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 4개월 만에 끝났고 원래 자리 회복하는데 총 합해서 6개월. 이 당시에 전 세계 망한다 그랬었어요. 구덩이 푹 파놓고 큰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오긴 몰아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갔죠. 항상 그래요. 개인들을 다 털어놓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에 이제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슬슬 빠지더니 갑자기 와장창 깨집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리먼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뭐 이런 게 터졌죠. 그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5월 달이거든요. 여기는요 10월 달이에요. 떨어지는 이때도 사실 망했었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쫄딱 망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막 돈을 엄청나게 풀어갖고 그때 사람으로 따지면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막 피부터 막 다 쏟아부어가지고 살려놓은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때도 5개월이면 끝났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식 사신 분들은요 나중에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떼돈 벌었어요. 이 당시에 그 SM 아시죠? SM 그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SM이 그때 80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몇 년 뒤에 8만 원 갔어요. 그럼 뭐에 100배 간 거예요, 100배. 8만 원. 800원에서 8만 원 대충 그랬을 거예요. 약간 가격이 조금 바뀔 수 있지만 대충 그렇습니다. 많이 갔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 찾아오는데 얼마 걸려요? 1년 좀 더 걸렸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그래 잘 될 거야. 그리고 믿고 있었으면 다 올라왔다니까요. 여기서 좀 더 사신 분들은 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제로 망할 뻔했던 게 외환위기하고 여기 금융위기예요. 진짜 위기는 10년에 한 번 정도 오긴 와요. 10년에 한 번 정도. 네. 요거는 이제 뭐냐면 다 가짜 위기고 중간에 속이는 거. 근데 진짜 위기건 가짜 위기건 보통 6개월이면 끝나더라 이거예요. 여기 이제 유럽 망한다고 했을 때 이때 폭락 많이 2011년도에 폭락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도요 여기가 8월 초에 급락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9월 말에 바닥 찍었어요. 2달 걸렸다니까요.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올라와서 잘 갔죠. 이때부터는 코스피 지수가 강세가 아니라 그때 코스닥이 강세였기 때문에 약간 차트 보면 못 올라온 것 같지만 종목들에도 회복이 됐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저기 미중무역전쟁 그때 고생했지 않습니까? 미중무역전쟁이 실제로 6월달부터 떨어졌으니까 6월 여기는 10월이거든요. 4개월이었어요. 4개월. 그리고 이제 12월달부터 테마주가 본격적으로 왔고 그러니까 이때도 6월달에 이제 2018년 6월달에 대북주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때 뭐 판문점에서 뭐 회담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평화쇼 그때. 막 그러다가 12월달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제 고생하다가 그게 마지막으로 이제 급등해놓고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12월 달부터 막 또 올라간다. 바이오주들도 급락했다가 막 12월 무렵부터 반등도 세게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6개월이면 끝났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아주 그냥 다이나믹하게 2달 안에 끝내버렸고. 근데 요번엔요. 그냥 여러분들 미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우리나라는 8월부터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4개월째 고생하고 계신 거고 미국 기준으로 얘기하면 10개월째 고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10개월째 조정을 받고 있고 한국 사람은 10개월이 아니라 14개월. 네?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드신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왜 힘든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하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없다니까요. 없어요. 네. 모르는 거는 죄가 아니거든요. 네. 아는데 알면서 못하거나 알면서 일부러 안 하거나 그죠? 네. 그거는 죄겠지만 몰라서 힘든 거는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해되신 분들은 저 이번에 8번 찍어주시고 네. 이겨내세요. 네. 이겨내셔야 돼요. 이런 게 어딨어요. 너무한 거지.
저번에 그래서 이제 코스닥 월봉,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보셔라, 이게 연봉이었지 그때.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을 힘들게 하겠느냐. 코로나 때 풀린 엄청난 돈 때문에, 그죠? 힘든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들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역대급으로 누르는 거예요 세상에. 외환위기 때도 안 그랬어요. 외환위기가 여기 아니에요. 응? 외환위기 때도 안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위기도 아닌데 어떻게 1년 넘게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정치인이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위기가 터진 게 아닌데 위기가 터질 거라고 1년 넘게 세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언론사밖에 없어요. 그 언론사는 뭐예요? 돈. 다 돈에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죠? 네. 정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 대규모 엄청나게 들어온 이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을 지금 다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 거의 다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 그래서 뭐 가상화폐도 다 빠지고 뭐도 다 빠지고 막 얘기했었죠. 오늘 아침에 회원들하고 이제 봤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보시죠. 뭐냐면 그 구글에서, 구글 검색 미국에서 한 건데, 미국에서 이제 구글 그 검색 있죠? 검색량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증시가 요즘에 안 좋으니까 미국 사람들도 구글에서 주식 검색하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대요. 개미들 미국 증시에 관심 뚝, 구글 검색량 급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힘들겠어요? 요즘엔 다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다 힘들어요. 여기 빠지면 저기도 빠지고 그러거든요. 돈 앞에서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수개월째 증시가 하락하자 투자 열기 사그라든 듯 검색량 코로나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 터지기 전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2019년, 그죠? 이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검색량.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생겼던, 들어왔던 이 수많은 돈들이,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라 개인들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빠져나갈 때는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그런 게 있어요. 개인들이 뭐 주식시장이 더 급락할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나갈까요? 아니면 어우씨 나라도 빨리 탈출해야지 그래서 확 던지고 나갈까요? 예, 확 던지고 나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일단 자기 살아야 되니까 던지고 나간다. 예? 그래서 개인들끼리 협동조합해가지고 대기업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세력들이 작전을 이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배신자가 나서잖아요. 배신자가. 근데 일반 일면식도 없는 개인들이, 네? 뭐 서로 뭐 그런 걸 지키면서 하겠어요? 없어요. 응? 막 던진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요번에 차트가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이 확실하게 오는 거죠. 왜냐하면 조정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6개월이면 끝났는데 길어봤자 6개월? 근데 지금은 1년 걸린 거예요. 1년을.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끝까지 자리 지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 그게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제일 힘들어요. 그걸 지금 하고 계신 거. 오늘은 이제 아무튼 급반응이 나와서 다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까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언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궁금해하시겠죠?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전문가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무시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해도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들 뜻대로 안 돼요. 보셨잖아요. 개인들이 생각해보세요. 세력은 몇 명 안 돼요.
그죠? 소수고 극소수고 수많은 개인들이 아까 그 코스피 연봉 차트 보여드렸지만 수많은 개미 군단들이 들어와서 맞서 싸웠지만 다 전사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본인들의 계획과 본인들의 전략 뭐 그거대로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꾀를 냈겠죠 개인들이. 근데 그래봤자 세력 소나기 손바닥 안에서 놀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시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뭐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계획대로 안 돼요. 그냥 내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내가 분석해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누굴요? 그 종목을 매수한 발굴하고 선택한 본인 자신을 믿어야 되고 본인이 어떤 전문가한테 뭐 무료 추천이건 유료 추천이건 그 사람을 믿기로 하고 그 종목을 받아서 투자를 했으면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 믿음 지키는 게 그게 어려워요. 뭐 종교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불교건 기독교건 천주교건 그죠? 네.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네. 그게 힘든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이 종교는 아니지만 본인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요. 그게 힘들어요. 그거를 이겨낸 사람들이 뭐예요? 네.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요 담배 끊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들어요. 저도 담배 골초였거든요. 손가손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손톱이 노랗게 될 때까지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특히 주식할 때. 주식 처음에 할 때 힘들 때는요 하루에 한 5갑도 피고 막 그랬어요. 아우 뭐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지금은 다 끊었는데 진짜 많이 폈거든요. 손톱이 노랗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폈다는 얘기예요. 몸에서 막 담배 냄새가 진짜 막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담배 끊는 것보다 이렇게 힘들 때 버티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로가 될 수 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워렌 버핏 모르시는 분 없죠? 워렌 버핏 이분이 옛날에 어떤 얘기했냐면 그런 얘기했거든요. 주식이 50% 이상 하락할 때 못 견디겠으면 주식하지 말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있으세요? 네. 워렌 버핏이 실제로 한 얘기예요. 네. 손실이 50% 났을 때 그걸 못 견디겠으면 주식하지 말라. 자격이 없다고. 네.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이제 손실을 뭐 이렇게 감안해라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손실이 확 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도망치지 말고 이겨내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네. 지금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그거. 아셨죠? 네. 모든 일에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끝이 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속 시원하게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밤에 또 세력이 또 우리의 머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했어요. 네, 지금은 그런 얘기 함부로 안 하죠. 왜겠어요? 자꾸 머리를 흔들어 놔요 세력들이. 네, 흔들어 놓는다. 못되게 해요. 그래서 아까 조정이 이제 길었던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평상시보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오랫동안 괴롭힌 거예요. 조정은 다른 말로 뭐냐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괴롭힘을 누가 제일 많이 당하냐면 욕심 많이 내가지고 저 고점에서 신용미수 몰빵하신 분들이 고통을 제일 많이 받는 거고 본인들이 잘못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옆에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더 간다로 샀다가 저기 하신 분들이 이제 고생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담배 끊는 것보단 1000배는 더 힘든데 한번 이겨내보면 그 다음에는 아주 조금 더 쉬워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겪거든요. 이런 일이 또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주식 20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 조정긴 걸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조정이라는 단어 안 썼거든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쉬워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요. 사람들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삶의 그 가치관을 막 흔들어 놨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그죠? 누가 퍼뜨렸다 아니다 이렇게 논쟁도 있지만 결국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고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직장을 이제 잃거나 스스로 나온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으니까 주식시장으로 많이 왔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몰아놓고 여기서 그 사람들 돈 다 뺏어가지고
그 돈이 그 세력들한테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라고요. 저 사람들은 이제 비싸게 세력들은 그거를 이제 개인들한테 팔아 넘기고 그걸 다시 싸게 사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얘기해서는 안 나가니까 별의별 뭐 핵전쟁 그죠?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외계인 나타나는 것 빼고는 다 나온 것 같아요. 핵전쟁 얘기까지. 아까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뉴스에서 그러대요. 푸틴이 지금 정신 상태가 건강이 염려된다.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서 핵 쏠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엔 언론이 미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기자분들 있으면 귀 막고 들으세요. 네. 푸틴이 건강이 안 좋아서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핵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점찍을 하지.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공감하시는 분들 1번 좀 찍어주세요.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차라리 그냥 네? 점찍을 하지. 네? 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나쁜 놈들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근데 또 이제 항상 재밌는 거 뭐냐면 그러면은 종목이 또 움직여요. 세력은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하니까 너 태머지 움직여야 돼. 뭐 태머지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저희 방에는 뭘 추천해요? 러시아 핵전쟁 관련주를 추천을 했다니까요. 실제로. 네, 그렇게 해요. 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날 일이 없을 거다. 그래놓고선 전쟁주 잔뜩 사놨잖아요.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나든 안 나든 계속 날 것처럼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오늘 종목 얘기 좀 하고 이제 끝낼게요. 벌써 50분 넘었네요. 네. 오늘 이제 여기 종목들을 보면 이런 게 움직였다고요. 현대약품 있죠. 현대약품이 그 다른 이슈도 있긴 있는데 오늘 보시면 12% 급등했고 최근에 특히 지난주에 증시 투매 나와서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도 빠지다가 지난주 한 화수 목금 특히 수목금 3일 동안 급등했거든요. 현대약품 이게 뭐냐면 저기였잖아요. 그 핵전쟁이 터지면 그러니까 핵미사일이나 이런 걸 쏘잖아요. 그러면 그 피폭됐을 때 방사능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쬐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오드 관련된 그 약을 좀 빨리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지 그 피폭된 거에 대해서 그게 뭐 효과가 있나 봐요. 그 관련 이게 테마주거든 현대하고 이거하고 뭐 대정화금 최근에 보면 차트가 참 무섭죠, 그죠? 잘 해놨죠. 11% 유나이티드 제약 13% 대봉 LS 최근에 막 올라오죠. 요게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뭐냐면 그 러시아 핵무기 사용 그 피폭 수혜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언제 갔었냐면 우리 형들한테 다 얘기했었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2011년도 이때 날랐던 종목이 이게 왜 날랐었을까요? 네. 2011년도에 그 일본 대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 터졌었잖아요. 그 대봉 LS를 그래서 여기서 여기일걸요? 여기에서 이제 단톡방에 이제 단타치시라고 드렸고 수익은 한 10% 이상 났을 거예요. 15% 났겠다 대충. 네. 유나이티드 제약은 여기에서 22,000원 정도에서 라이브에 냈고 요거는 수익 한 20% 될 거예요. 딱 20%지. 제가 추천하는 그 기준으로 하면 저는 종목 추천하고 나서 그날 시초가를 기준으로 저는 잡거든요 무조건. 그러면 딱 20% 수익. 요즘에 저희 방도 솔직히 돈이 이렇게 많이 돌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돈을 쥐어 짜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보이니까 저 바닥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하고 뭐 대정화금 이런 것들 이제 저희 방 추천주는 아닌데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사시기에는 좀 그렇죠, 그죠? 저점 대비 뭐 20%에서 많게 한 30%씩 올라갔으니 지금 사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테마가 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러시아가 핵수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미치지 않은 이상은.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 테마주를 추천하고 사죠. 왜 그러겠어요?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나 테마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게 움직이고 북한이 요즘에 연달아서 막 미사일을 막 쏘니까 나가 떨어지고 있던 방산주 빅텍이 얼씨구나 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오죠. 그죠? 빅텍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한 방에 있는 친구라서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가끔씩 뚫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그리고 그 빅텍이나 이런 게 방산주지 않습니까? 방산주가 차트를 이렇게 붕괴시키면서 전저점을 깨면서 하락하죠. 그러면 투매의 거의 정점을 찍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방산주는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고 안 좋을 때 급등하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전저점을 깨면서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패닉의 정점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빅텍 같은 방산주가 전저점 깨면서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지독하게 폭락이 나오는구나. 사람들이 완전 멘탈이 다 산산조각이 났구나.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빅텍은 이게 보유 종목이 아니더라도 항상 관심 종목에다가 꼭 넣어놓으셔야 돼요. 사실한 얘기가 아니에요. 꼭 넣어놓으셔야 돼요. 꼭 보고 있어야 돼요. 고포스나 인버스보다 이걸 보고 계시는 게 훨씬 나아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튼 저기 북한이 지금 미사일도 많이 쏘고 그죠? 오늘 보니까 또 저기 일본 상공으로 날렸던데 사고를 들 길게 해가지고 그거 수혜주로 좀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오늘 반등들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시간에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뭐 상한가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보니까 또 가겠어요 보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두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 뉴스 있죠, 뉴스를 많이 특히 지금 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뉴스를 많이 안 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낮에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보면 종편 채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그 왜 민주당 그 다음에 아니 국민의힘 여당 야당 이래서 이렇게 그쪽 패널들이 거의 동일한 숫자로 나와서 서로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을 한다든지 어느 이제 사회 이슈나 정치 이슈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그죠? 네. 보면 뭐 여당 쪽 2명 나오고 야당 쪽도 2명 나오고 앵커가 있으면 좌우측에 한 명, 2명 이런 식으로 쫙 해놓고 서로 이렇게 막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100분 토론도 이제 MBC 100분 토론도 보면 뭐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찬성파, 반대파 그래서 치열하게 막 토론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100분 동안. 근데 있잖아요. 주식 관련되거나 경제 관련된 뉴스는요. 이렇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이 감세 정책을 펼쳤는데 잘했다, 잘못한 거다 똑같이 나와서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해야 되는데 딱 한 사람만 부릅니다. 한 사람만 부르는데 희한한 건 그 사람도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그거 못 느끼세요? 아니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대요. 그러면 MBC를 틀건 YTN을 틀건 KBS를 틀건 뭐 TV조선을 틀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해도 동일한 방향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쇠뇌입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찬성 반대파가 나와서 골고루 정보를 제공해주고 선택은 그죠? 시청자 또는 국민들이 하게 해야죠. 왜 저래요? 이상하게 돈 관련된 거는 그죠? 한쪽만 방향을 잡고 계속 그쪽으로만 얘기합니다. 그 유명한 게 다보스 포럼 그런 거 있죠? 다보스 포럼 전 세계 부자들이나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는 거. 거기 가보면 저 가본 적 없지만 거기서 이제 맨날 어젠다 이런 거 발표하지 않습니까? 보면 자기들이 다 얘기해놓고 그쪽으로 가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막 얘기만 하지 그거에 대해서 옳다 나쁘다 이런 토론이나 논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자꾸 보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세뇌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잘할 수가 없죠. 힘들 때 뉴스 많이 보시죠? 그 뉴스가 그 뉴스인데 그만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시고 특히 자꾸 얘기해 드리는데 차트하고 계좌 자꾸 열어보시죠. 그럴 바엔 한 번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꾸 차트하고 계좌 열어보고 뉴스 많이 보실 바엔 차라리 마약을 하세요. 차라리 마약을 하시라고. 이게 왜 미친 소리인가 싶으시죠? 안 그래도 저기 하는데 자꾸 차트랑 계좌 열어보는 게 그게 나쁜 짓이에요. 그게 미친 짓이라고요. 차라리 마약을 하라고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계좌랑 차트 자꾸 열어보는 게 그게 미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제가 왜 뜯어말리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열어봐요. 한번 열어보죠? 계속 열어보게 돼 있어요. 계속 열어보게 돼 있다. 보지 마세요. 아셨죠? 네. 차라리 마약을 하시라니까.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보다 마약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중독성이 어마어마. 네. 오늘 우리 현들 낮에 강의할 때 방송할 때도 그랬어요. 차트는 보지 맙시다. 차트는 내가 어지간하면 안 보여드렸어요. 응? 자 이번 보종목도 뭐 반등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냥 뭐 오늘 몇 %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그냥 치웠어요. 그냥. 왠 줄 아세요? 이거 올라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처럼 한 두세 번만 더 올라오면요 손실이 엄청나게 메꿔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재료가 딱 나와서 급등하기 시작하면 금방 수익으로 변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못 경험해봐서 그런 거죠. 네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은 그래도 연휴 3일 쉬고 오셨는데 다행히 그죠? 네. 오늘 증시가 이제 급등이 나왔고 현재 지금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지금도 한 2% 정도 급등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상태 계속 이대로 이제 밀어붙이면 그죠? 잘 끝날 수도 있지 않겠나? 조금 네, 그렇게 기대를 조금만 해보시죠. 네, 너무 하지 마시고. 네. 저기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 뒤에 우리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시는데 안내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네. 김 실장이 이거 하신다네요. 핵무기, 방사능, 우려 수혜주.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종목 몇 개만 계속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이분은 다 얘기하세요. 여자분들이 원래 디테일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 브리핑.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그냥 스킨 로션만 바르고 끝인데 여자분들은 뭐 에센스도 바르고 그죠? 막 스며들게 두드리기도 하시고 그죠? 피부 관리하실 때 정말 신경 많이 쓰시죠? 그런 것 같아요. 생활 설명할 때 저는 스킨 로션 그죠? 여자분들은 여자 전문가분들은 좀 꼼꼼하게 그죠? 네. 화장품 그런 거랑 비슷한 비율을 들면 비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내일은 그죠? 어떻게 될지 걱정들 그만하시고 일찍 주무세요. 아셨죠? 네. 내일도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미국이 영국이랑 손잡고 뭘 한 것 같긴 한데 얼추 이제 끝나가는 게 아닌가. 대신에 지수가 오늘 바닥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고요? 또 머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내 머리가 안 흔들리려면 계좌, 차트, 뉴스 안 보시면 돼요. 그러면 덜 힘들어요. 열어보지 마세요. 판도라의 상자니까. 아셨죠? 네. 자, 그럼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